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소식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당뇨병 발병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우려되는데요. 30대에서 당뇨 진단을 받는 비율이 5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3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발견한 특별한 음식인데요. 실제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정상 수치를 되찾는 놀라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음식으로 식사를 하시면 당뇨 극복도 꿈이 아닙니다. 특히 영상 후반에는 검증된 당뇨 극복 식단 조합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KK 건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뇨에 취약한 것 알고 계신가요?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의 2023년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체구를 가진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한국인의 췌장 크기가 서양인에 비해 20%나 작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작은 췌장에 서양인들보다 20% 더 많은 지방이 붙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형태의 비만, 바로 마른 비만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른 체형이지만 내장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인데요. 서양인들은 보통 체중이 200kg을 넘어갈 정도로 심각한 비만이 되어야 당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당뇨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현대화된 식습관입니다. 예전에는 된장찌개에 여러 나물류를 곁들인 전통적인 한식이 우리의 주된 식사였죠.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패스트푸드, 편의점 도시락, 배달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식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의 변화가 당뇨병 발병률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췌장이 당뇨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기 때문인데요. 이 췌장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당뇨에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의 2022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췌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무려 70%나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췌장은 우리 몸에서 아주 특별한 기관이잖아요. 근육은 많이 쓰면 쓸수록 더 튼튼해지지만 췌장은 그 반대입니다. 과도하게 사용하면 할수록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음식 문화를 보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탕후루, 버블티, 마카롱, 마라탕 같은 당 함량이 높은 디저트나 음식들이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죠.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혹사당한 췌장은 결국 40, 50대가 되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회식 문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식사, 높은 업무 스트레스까지 이 모든 것이 췌장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아시아 당뇨병 학회가 2024년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올바른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당뇨병 환자의 42%가 복용하는 약물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요즘은 정말 좋은 당뇨병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생활습관 개선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약의 용량을 늘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반면에 적극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어떨까요? 당뇨 환자도 정상 수치를 되찾을 수 있고 심지어 약을 끊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사례가 있는데요. 45세의 회사원 분이었습니다. 처음 진료를 받았을 때는 당화 혈색소가 8.2였는데요. 3개월 동안 이 음식으로 식단을 관리하고 나서 6.4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는 약물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하는데요. 이 음식 과연 뭘까요?
당뇨로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 드디어 오늘 영상의 핵심이죠. 여러 연구에서 당뇨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인데요. 첫 번째 식품은 바로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반 요거트와 그릭 요거트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그릭 요거트는 지중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정말 특별한 제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우유를 그대로 오래 두면 위에 맑은 액체가 뜨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유청인데요. 이 유청은 단백질과 유당이 섞여 있는 액체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이 유청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남은 부분을 한 번 더 발효시켜서 만들어요. 이런 특별한 과정을 거치면서 유당은 확 줄어들고 단백질은 더욱 농축되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반드시 유당 함량이 5g 이하인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의 숨은 매력은 바로 활용도가 정말 높다는 것입니다. 신선한 토마토를 썰어 넣어도 좋고 오이나 당근을 곁들여도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제철 과일을 조금만 넣어서 드시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단맛도 즐기면서 혈당 관리도 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완전 식품으로 불리는 계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계란은 당뇨 환자의 최고의 친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놀랍게도 계란에는 당 성분이 거의 없고 대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이 근육을 만드는데 근육이 많아질수록 우리 몸이 혈당을 더 잘 조절하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계란 한 개에는 약 6에서 7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몸이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달리 혈당을 천천히 아주 미세하게만 올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식품인데요. 당뇨에는 역시 양배추가 빠질 수 없죠. 양배추는 그냥 평범한 채소가 아닙니다. 혈당 관리의 최고의 식품인데요. 왜냐면요. 양배추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양배추 하면 비타민 U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특별한 성분은 위벽을 보호해주고 위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당뇨 때문에 위장이 약해지신 분들께는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드셔도 좋은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양배추를 채 썰어서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혈당 관리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식사 대용 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 식사 대용으로 완벽한 조합인데요. 바쁜 현대인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가당 그릭 요거트 150g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 삶은 계란 한두 개를 곁들일 건데요.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는 계란 삶는 시간은 7분 정도입니다. 노른자가 반숙이 되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양배추를 곱게 채 썰어서 한 줌 정도 넣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따로 드시는 게 아니라 함께 비벼서 같이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비벼 드시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놀랍게도 그릭 요거트의 부드러운 식감이 양배추의 아삭함과 어우러져 마치 고급 샐러드 같은 맛이 납니다. 게다가 반숙 계란의 노른자가 특별한 소스 역할을 해주죠. 이 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단백질, 식이섬유, 좋은 지방까지, 게다가 열량도 적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완벽하답니다. 특히 저녁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다음날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조합을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특히 저녁 식사를 이걸로 대체해 보시면 체중 감소는 물론이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KK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